안녕하세요. 김시목 콘텐츠 에디터입니다. 오늘은 고병기 에디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유튜브를 찍게 됐고요. 다음 주에는 바로 복귀를 하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저희가 국내 상장 리츠 유튜브를 한지 7회차까지 촬영을 했었고, 오늘이 8회차인데 오늘은 또 혼자 하게 됐으니 또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이제 바로 시황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상장 리츠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죠. 거의 한 달 가까이 주간 단위 수익률이 플러스 흐름을 이어왔는데, 그래도 이게 주간별로 이제 상승폭이 좀 줄었었거든요. 근데 지난주에는 다시 0.6% 정도 18개 상장 리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.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랑은 완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,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2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이게 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4% 가까이 하락했고요. 이게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미국 GDP와 그 고용지표 이후에 이게 금리 전략이 기존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아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죠.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,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. 리츠는 일단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에요. 그나마 다행인 셈인데, 그게 아무래도 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12월 같은 경우에 리츠 배당이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. 40% 정도가 7개 리츠죠. 40% 정도의 리츠가 12월 배당이 예정되어 있어요. 뭐 SK 리츠뿐만 아니라 롯데 리츠, JR 글로벌 리츠 등 뭐 이렇게 큰 종목들도 되게 많은데,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, 일단 코람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가장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. 이게 저희가 한 주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, 지금 주유소, 비주력 주유소에 대한 매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. 하반기 이후에. 이게 아무래도 뭐 지금 그 공신한 내용에 따르면 한 5개 정도가 이미 완료가 됐고, 내년 상반기에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인데,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금이 리츠 쪽으로 유입이 되고, 그 자금이 특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니까 이런 약간 선순환 구조가 아무래도 최근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. 이게 보면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10% 이상 배당 수익률을 올렸었거든요. 이 코람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도 거의 30% 이상 올랐어요. 작년 기준으로 하면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산 매각의 노하우라던가 레코드가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눈높이가 일정 부분 형성되지 않았나,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주가에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코람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이 11월 기준월이거든요.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도 계속 상승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주가 흐름 자체가 되게 견조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시황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. 지난주 주요 뉴스 한 2개 정도만 제가 추려봤는데, 일단 먼저 롯데리츠예요. 이게 금요일인가 그 무렵에 공시가 아마 났을 텐데, 2천억 원 정도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겠다. 단기 사채죠. 전자단기 사채 10월에 발행했던 분에 대한 거를 뭐 1월 중에 상환하겠다라는, 어찌 보면은 되게 특별하지 않은 공시일 수도 있는데, 이게 보면은 근데 뭐 전자단기 사채 자체가 3개월 물이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계속 2천억, 3천억 정도의 롤오버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, 이게 실제로 이 전자단기 사채 말고도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담보부 사채, 이런 게 내년에만 1조 원이 순차적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 전자단기 사채까지 포함할 경우에.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가장 먼저 국내 리츠 중에
금리 이슈에 직면한 곳이기도 한데 올해 하반기부터 거의 리파이낸싱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. 그래서 내년 상반기 무렵이면은 뭐 배당 하락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, 근데 이건 뭐 롯데리츠가 뭐 여유자금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재원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, 일단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관련해서 2천억 정도 단기사채 상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소식을 밝혔었고, 근데 이게 또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10월경이죠. 그때 주가가 거의 3,0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이런 뭐 리파이낸싱 이슈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3,000원 초반이었던 주가는 지금 한 4,000원대 초반으로 올라섰는데, 이게 뭐 마땅히 특별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전에 저점이 너무 심하게 떨어졌던 측면도 있었고, 결국에는 롯데리츠 같은 경우도 스폰서 리츠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스폰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완충 장치랄까? 뭐 자금 측면, 조달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생각이나 기대 같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뭐 10월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뭐 주가 흐름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고, 그 뭐 다른 호재가 있다면은 뭐 12월이 배당 기준 월이라는 거, 뭐 이게 뭐 특별하게 호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스폰서 리츠이자 12월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리츠라는 점에서 주가에 아무래도 뭐 악재로 작용하진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ESR 캔달스퀘어 리츠 소식인데요. 지난주에 그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그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그 임차인 협상을 지금 이미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회사 쪽에서 밝혔는데요. 이게 뭐 구체적으로는 보면은 내년에 그 갱신해야 되는 물량이 보유 임대 면적의 거의 20% 정도인데,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 20%에 대한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선제적으로 이제 임대료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일단 현재 예정대로면은 임대료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찍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일단 뭐 최종적으로 결론은 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, 근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회사 쪽에서 부각을 시켰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리츠에 관심 많으신 분들 알겠지만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물류 쪽에서는 상당히 존재감이 있는 곳이고, 그리고 우량 물류센터라던가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고 있는 곳이죠. 그래서 뭐 협상 결과에도 기대가 큰 건 사실인데, 뭐 이것도 역시나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게 보면 롯데리츠랑 마찬가지로 차입금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는 리츠이기도 하고요. 물론 뭐 ESR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데, 뭐 그 기간 동안 그 12월 말 차입금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기 전까지 금리가,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지도 되게 변수고, 그리고 임차인들,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, 협상 결과 측면에서의 변수 등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측면이 강하고, 이게 실제로 이게 내부적으로도 내년에 그 배당 하락을 막기 위해서 조달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, 뭐 가장 쉽게는 뭐 담보대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방식도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게 왜냐하면은 최대한 비용을 낮춰서 기존 배당률 수준의 그런 어느 정도 주주 가치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, 아직 뭐 그 지금 거의 한 1년가량 남았으니까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어떻게 뭐 협상력을 이끌어내는지, 최종 결론을 내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하나 기대되는 거는, 예전에 뭐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뭐 18개 상장 리츠 가운데서도
IPO라던가 유상증자를 할 때 가장 이게 주관사, 그러니까 증권사와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뭐 계약 구조를 짠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체계를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되게 성과를 되게 잘 이끌어내는 리츠 AMC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달 비이클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이지만 되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했던 뉴스는 이 정도이고요. 그리고 리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츠 배당 12월인 종목들이 한 40% 가량 되거든요. 근데 이번 주에는 30일이 그 우리나라 증시 휴장일이기 때문에 28일부터 배당락이에요. 그래서 27일까지는 무조건 리츠를 만약에 리츠 배당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27일까지는 리츠에 투자하셔야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주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